안녕하세요. 팍스경제TV 성공투자의 아침에 진행을 맡은 최수민입니다.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9시 개장 전 아침 시간에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느냐인데요. 그래서 팍스경제TV 성공투자의 아침에서는요, 평일 아침 6시에서 8시까지 주식 투자에서 반드시 필요한 교육, 그리고 시황 및 이슈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필요한 중요한 자료들을 노란톡 메신저 오픈 채팅방에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오른쪽 하단 QR코드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서 기본 카메라 실행하시고 이 QR코드에 가져다가 대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링크가 뜹니다. 링크 터치하시고 들어오시면 TV방송 자료와 실시간 시황 분석, 그리고 유망 종목까지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녹화 시간이 지금 2023년 7월 6일 오후 2시 30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본 방송은 방송 전에 녹화한 내용이라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바로 오늘 출연해주시는 전문가님과 함께 인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철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김정철입니다. 네, 네, 너무 반갑고 사실 네, 제가 오늘 옷이 빨강색이에요. 네. 왜일까요? 양봉이네요, 양봉. 네, 양봉을 빨간색. 지금 네. 근데 그거 아시죠? 미국에서는 빨간색이 하락인 거. 진짜요? 나 왜 몰랐지? 네, 미국은 네. 달라요. 미국은 색깔이 좀 달라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혹시 이제 미국 차트 보시면은 미국 차트는 빨간색이 하락입니다. 네, 그리고 파란색이 상승이에요. 오, 진짜 그거는 신기하다. 이제 좀 약간 나라마다 다른데, 음. 우리는 일본하고 약간 똑같이 캔들을 빨간색이 상승, 파란색이 하락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와, 진짜 네. 신기하다. 네, 너무 신기하네요. 저는 사실 오늘 소식을 보고 네. 본부장님께서 또 수익이 급등했다 이게 있어가지고 네. 빨간색 옷을 딱 골라서 왔습니다. 네. 좋은 소식이 있나요? 아니 오늘 네. 이렇게 올라갈 줄 아니 애원 가시네. 주식 올 줄 알고 미리 빨간색을 입었다는 거는 애원 가시네. 근데 오늘 사실 오른다고 생각하기 좀 쉽지 않은 날이었는데 왜냐면 테슬라랑 넷플릭스 실적 발표했는데 실적 발표 이후에 네. 테슬라 넷플릭스 주가가 별로 안 좋았거든요. 맞아요. 시간에서. 근데 네. 이거 어떻게 올 줄 알고 오늘 네, 올 줄 알고. 근데 오늘 사실 코스피는 2600선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올랐다고 하기 좀 그렇고 코스닥이 좀 강하다. 코스닥이 좀 강하다. 이렇게 좀 코스닥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해봅니다. 뭐 그 당시로 뭐 따로 뭐 물어보실 거 없으신가요? 네. 저는 또 약간 요새 비가 좀 많이 왔었잖아요. 네. 그래서 수익비가 내려온다는 그 소문을 또 제가 들었거든요. 네, 수익비 내려왔는데 이번 주에 네. 내내 안 좋았어요. 그러다가 오늘 또 이렇게 오늘 반전을 반전. 했잖아요. 오늘 네. 사실 지난주까지 어제까지 별로 안 좋았거든요. 네. 그래서 어제 솔직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제가 얘기 들었던 좀 뭐지 노바텍이다. 노방. 그 다음에 노바텍 오늘 급등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윤성의 편씨 이런 종목들이 사실 급등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거 공략을 못했어요 제가 노란톡방에서. 그러니까 얘기만 드리고 공략을 못한 상태라서 안 그래도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것 때문에 좀 화가 났을 거예요. 제가 이걸 또 얘기를 다 했거든요. 얘기는 다 해놨거든요. 얘기는 해놨고 톡방에다 올려는 드렸는데 이제 공략 시점을 정확히 못 잡아봤는데 그 사이에 지금 다 올라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기존에 우리 보유 종목들이 상태가 안 좋아요. 이번 주에 안 좋았어요. 되게 안 좋았기 때문에 근데 이상하게 휴가 가는 사이에 이게 다 네. 준비했던 종목들은 다 오르고 그다음에 기존 보유 종목들은 매도 못한 종목들은 떨어지고 막 이런 상황이어가지고 좀 제가 네. 휴가를 마음 편하게 못 갔어요. 방에 못 가가지고 네네. 예, 사실 좀 힘들었는데 그래도 뭐 그래도 오늘 그걸 다 만회해서 그니까요. 좀 다행이지 않나. 예, 사실 엄청 기분 좋은 상태는 아니에요 저희 지금. 예. 그게 지난주까지는 사실 네네네. 엄청 좋았어요. 그니까 엄청 지난주에 좋았는데 진짜. 엄청 좋았는데 그 지난주 상태만 그런 거고 이번 주에는 좀 저 솔직히 어제 좀 화가 많이 났어요. 진짜 어제 좀 왜요? 한 종목이 세게 밀어가지고 와. 이게 왜 이렇게 밀리지? 이것 때문에 이제 좀 화가 났었는데 네.
그래도 오늘은 좀 그거 다 만회하고 있다, 다행히. 아, 진짜. 이게 이제 원래 일희일비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일희일비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왜 마음을 졸이고 있냐면 제가 여러분들하고 그런 약속을 했죠. 그 톡방에 제가 올려들었는데 지난주 주말 동안에 우리가 그 비 피해가 있었어요. 그 충청북도부터 해서 경상북도부터 해가지고 비 피해가 엄청나게 많이 있었는데 이 비 피해 당하면서 이제 제가 비 피해 관련주들을 좀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남의 불행 가지고 수익을 내는 게 과연 우리가 할 짓인가. 근데 이제 우리가 수익이 나면 기부하자. 오히려 수혜 이재명 복구하는데 우리가 차라리 기부를 하자 해가지고 제가 7월 말까지 수익을 가열차게 내겠다고 다짐을 하고 있었어요. 주말 동안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그럼 다짐을 했었거든요. 특히 이제 이번에 수해 피해 당하면서 사망자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네, 진짜. 이게 무슨 개발도상국도 아니고 우리나라 같은 선진국에서 이렇게 사망자가 많이 나온다는 거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화가 엄청 많이 났어요, 주말 동안에. 주말 때 제가 뭐 물론 한국에 있지 않았지만 좀 기분이 좀 많이 안 좋은 상태였고 그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수익을 내서 우리가 기부를 하자 였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기부하라는 얘기 안 한다. 대신 수익이 나면 월정에 가입해 뭐 이런 얘기 뭐 가입하시게 되면 거기서 내가 알아서 그냥 내가 기부하겠다. 여러분들 이름으로. 이제 그렇게 다짐을 하고 정말 칼을 갈고 있었는데 월화까지 이제 제가 휴가였거든요. 근데 월화 때 좀 상황이 안 좋아졌어요. 수익률 상황이. 근데 거기서 제가 제가 저 혼자 이제 간 것도 아니고 이제 첫이 대학원에서 이렇게 전체로 간 거예요. 그 연수로.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연수 일정 때문에 제가 대응을 잘 못해가지고 좀 많이 기분이 안 좋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왜 기분이 안 좋냐? 우리가 이거 수익 내서 우리 수혜 이재명 복구하는데 좀 도움이라도 드리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거기서 못하니까 이제 좀 짜증이 많이 났던 거죠. 짜증이 좀 많이 났다가 오늘 좀 괜찮아지니까 그래도 좀 기분 다행이다. 저는 사실 진짜 이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거. 요것도 좀 제가 좀 이걸 좀 드리고 싶은데 네네네. 한마디로 제가 최근 수익률을 많이 기록해서 맞아요. 제가 이거를 수혜 이재명 수혜 복구에 기부할 예정이었는데 수익률이 최근에 이번 주 들어서 좀 어긋났어요, 이게. 그래서 좀 화가 났어요. 이걸로 수익을 내서 여러분들하고 기쁜 마음으로 7월 말까지 해서 7월 말까지 해서 기부를 할 생각이었는데 다행히 오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솔직히 이제 어긋났다는 게 뭐냐면 저 원래 포스코 홀딩스도 보유하고 있었고 원래 포스코 퓨처엠도 공략 준비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올라간 종목들이 미리 다 올라가 버린 거야. 이게 내가 공략하려고 준비했던 종목들이 이제 미리 다 올라가 버리고 에코엔드림 같은 경우는 에코엔드림이죠. 원래 2차원폭까지 찍었는데 이거 매도 안 했거든요. 근데 요거 매도 안 해가지고 이거 다시 지금 내려와가지고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꼬였다고 해야 되나요? 일단 좀 어긋났었어요. 어긋났었는데 그래도 뭐 다행히 지금 잘 만회됐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너무 진심을 다해서 이렇게 해주시는 게 저까지도 다 느껴지고 사실 이러한 진심 그리고 히든 종목까지 저희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보시면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일단 특징주 한번 알아봐야 될 텐데요. 오늘 테슬라와 넷플릭스 실적 발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테슬라의 경우 예상보다 좋지 않은 마진율 기록하고 있고요.
있고요. 넷플릭스의 경우에도 예상보다 좋지 못한 매출액 때문에 시간외에서 하락 중을 띄고 있어요. 하락 중인데 오늘 국내 증시에서 관련주들 움직이는 또 나쁘지 않은 거예요. 혹시 오늘 증시 특징주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뭐 솔직히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오늘 제일 최고 이슈가 뭐였냐면 넷플릭스 실적 발표였죠. 실적 맞아요. 발표고 그다음 테슬라 실적 발표. 근데 테슬라 실적 발표, 넷플릭스 실적 발표가 사실 장 끝나고 미국 장 끝나고 나왔기 때문에 바로 지금 이제 바로 반영이 되거든요, 우리나라에. 근데 이게 미국 장에 또 반영돼요, 바로. 이 상태 그대로 끌고 와가지고 미국 장이 그대로 반영되고 네. 내일 미국 장에서 움직인 거 그대로 또 다시 우리나라에 반영되는 이틀에 걸쳐서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솔직히 오늘 테슬라 마진율이 나쁘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별로 안 나빠요, 제가 봤을 때는. 오, 예. 진짜요? 예, 아니 마진율이 지금 마진율 컨센서스가요. 그러니까 마진율이라는 게 테슬라가 원래 마진율이 높습니다. 보통 마진율 얼마 나오는데요? 보통 마진율이 8%? 원래 20%가 넘게 나와요. 엄청 나오네. 테슬라가 20% 넘게 마진율이 나오는데, 근데 최근 들어서 지난 1분기 때 19% 깨졌어요. 또 20%가 깨졌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얘네는 근데 보조금을 받아요. 오, 네. 미국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보조금을 받는데 이 보조금을 빼버리면 테슬라는 11%대가 나옵니다. 생각보다 많이 내려가네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사실. 네. 그럼 GM이나 미국의 다른 자동차 회사 GM, GM이나 포드는 보조금 없이 마진율이 약 5에서 6%예요. 보조금 포함하면 네. 10%가 나와요. 거의. 오. 그러니까 거의 차이가 없어진 거예요. 거의 지금. 진짜 차이가 예, 1%. 이제 예전에는 테슬라가 압도적인 마진율로 유명했는데 이제는 거의 차이가 없어진 상태입니다. 차이가 없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는 그럼 이번에는 얼마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얼마가 나왔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근데 이번 때는 원래 예상치가 17%였거든요. 꽤 높네요. 네, 그러니까 예상치가 17%인데 지금 7%보다 더 높게 나왔어요, 심지어. 근데 예. 나쁘진 않다. 예, 테슬라가 나쁘지 않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2차 전지가 좀 올라야지 맞는데 예,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는 게 맞아요. 그리고 지금 매출 총 이익률이 88.2%. 발음 잘해야 되겠네요. 예, 18.2%. 예, 네. 예, 18.2% 매출 총 이익률, 네. 마진율이 18.2%까지 나왔거든요. 이게 근데 예상치가 17.5예요. 그리고 12.5가 마지노선 12.5 보조금 빼고요. 보조금 빼면 12.5를 보조금 빼면 12.5가 얘네도 마지노선이에요. 12.5인데 이거 지켰어요. 거의 지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 현재 상황이. 그리고 자동차 쪽 원래 2022년에 자동차 매출 총이익률이 32.9%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익률을 챙겼던 이제 테슬라가 지금 이익률은 빠지고 있다. 근데 이건 어쩔 수 없다. 왜 그러겠습니까? 테슬라가 점유율 싸움을 하고 있거든요. 즉 가격 경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가격을 낮추더라도 최대한 많이 팔겠다. 약간 현재 이런 현재 상황이라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상당히 조금 뭐라 그럴까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전략적으로 그냥 잘 하고 있다. 근데 다른 후발주자들이 워낙 지금 잘 치고 오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는 이게 한계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한계다. 그게 이제 나오니까 이제 오늘 2차 전지 중에 특히 오늘 2차 전지 중에 배터리 관련주들이 오늘 순환매가 나왔는데
오늘 기존에 강했던 에코프로 BM 뭐 이런 종목들의 네. 부분을 다 밀리고 다 안 좋고 그 대신 안 갔던 SKC, 솔루스 첨단 소재, 동아기업, 엔캠, 후성, 동원 시스템 이런 종목들이 2차전지 다른 종목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좀 올라가고 있다는 거,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포인트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넷플릭스 시적 발표는 또 어떤 부분이 있냐? 자, 넷플릭스 시적 발표는요. 사실 시적 발표는 별로 안 중요해요. 여기는 예. 실적보다는 가입자 순증 추이가 중요해요. 넷플릭스에 신규 가입자가 많이 늘어나느냐, 네. 아니면 줄어드느냐, 네. 이게 아니면 얼마나 예전보다 덜 늘어났느냐, 많이 늘어났느냐, 뭐 약간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넷플릭스 실적보다는 가입자 순증이 중요한데 가입자가 넷플릭스가 늘었어요. 요새 콘텐츠들 재밌는 거 많이 나와서 그런 거죠. 아니요. 근데 결과는 그게 아니에요. 자, 넷플릭스가 가입자 추이가 원래는 이렇게 쭉 가다가 이렇게 쭉 쭉 내려가다가 네. 최근에 다시 이렇게 살짝 올랐어요. 그래서 오늘 이번에 쫙 오른 거거든요. 근데 이거 왜 올랐냐면 그 중복 접속 막아가지고 중복 접속을 막아서 네. 가입자가 순증한 겁니다. 근데 즉 이게 매출액으로 연결이 안 됐어요. 아, 그렇겠네요. 그래서 오늘 테슬라는 하락, 테슬라도 시간외에서 하락, 넷플릭스도 시간외에서 급락 중인데,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안 좋다. 넷플릭스가 가입자가 쭉 늘다가 최근에 엄청나게 코로나 때 쭉 늘다가 최근에 정체에 오고, 지난번에 약간 반등이 있고요. 지난번 넷플릭스 주가가 좋았고. 그럼 이제 관련주들이 뭐가 있느냐. 넷플릭스는요, 넷플릭스가 잘 나오면요, 넷플릭스 실적이 좋으면, 우리나라 콘텐츠 관련주들이 다 좋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뭐 있죠? 콘텐츠 중앙. 그 다음에 가장 우리가 많이 알 수 있는 게 스튜디오 드래곤. 우리나라 탑2거든요 이게. 이 두 회사가 우리나라의 탑2인데 스튜디오 드래곤 한번 볼게요. 스튜디오 드래곤 CJ가 워낙에 안 좋거든요. 주가가 너무 안 좋아요. 네, 그다음 콘텐츠 중앙. 콘텐츠 중앙은 넷플릭스 최대 수혜자인데, 네. 예, 거의 우리가 웬만큼 유명하다는 건 다 여기서 만들었어요, 다. 우리가 봤을 때, 이거 괜찮은데? 다 여기에요. 예, 심지어 여기서 범죄도시까지 했는데, 영화도. 이번에 천만도 또 갔잖아요. 근데 주가는 안 올라요. 왜일까요? 콘텐츠 중앙이 영화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영화관. 근데 영화관이 네. 너무 안 좋아요. 지금. 그쵸, 영화관이 애매하죠. 아무도 안 보니까 영화를. 최근에 이제 좀 뜬 게 뭐냐면, 네. 최근에 이제 미션 임파서블 7이 현재 지금 엄청나게 인기가 있습니다. 네. 관객 몰이 중요해요. 지금 평이 엄청 좋더라고요. 역시 톰 크루즈다. 역시 극장에서 영화 보려면 톰 크루즈 거 봐야 된다. 저 아직 안 봤습니다. 저 아직 안 봤는데, 네. 사실 이거 시사할 때 원래 보려고 그랬는데 초대권이 왔는데 안 갔어요. 안 간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나라 극장을 위해서. 제가 극장에서 보려고. 내 돈 주고 내가. 지금 우리나라 영화 산업이 지금 최악의 길로 가고 있어요. 지금 뭐냐면 네. 우리나라 영화 산업이 엄청나게 막 뜨고 있다가 네. 코로나 맞은 뒤로 이게 OTT 회사들한테 종속되면서 네. 이 극장이 안 되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영화 산업 자체가 전체적으로 지금 다운되고 있어요. 계속 지금. 여기서 한 번 더 삐끗하잖아요. 우리나라 영화 전멸합니다. 이제. 진짜 안타깝네요. 네. 영화 전멸해요. 영화 전멸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영화가 더 이상 우리나라가 돈을 투자해서 영화를 안 만들어요. 이제 이렇게 되면. 왜 OTT에서 넷플릭스에서 돈 줘서 영화 만들지 누가 극장에서 영화 안 만든다고요. 지금 상당히 위기의 기로에 와 있다. 예. 근데 그래서 지금 이 흥행이 성공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영화가 잘 안 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영화 돈만 비싸고 그런 상태일 뿐인데 지금 CJ/CGV 같은 경우는 주가가 거의 지금 뭐 바닥을 그냥 파고 있어요, 계속 지금. 엄청나게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극장이 변신을 해야 돼요. 극장이 사실 표로 돈 벌지 않거든요. 극장은 팝콘, 콜라 이런 거 팔아가지고 돈 버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람 자체가 안 오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다. 그래서 넷플릭스 실적이 잘 나오면 그 다음 OTT 관련주들 중에 제작사 관련주들, 예를 들면 얘네들이 지금 다 영화 만드는 회사들이 지금 영화 안 만들고 지금 뭐하냐 지금 다 지금. 네, 뭐 하고 지금 있죠? 넷플릭스 드라마 만들고 있어요 지금 다. 드라마. 그 넷플릭스 걸 만들고 있다고요. 근데 넷플릭스 걸 만들면 단점이 뭐냐면 네. 넷플릭스에서 제작비 지원 받아서 제작하면 이익이 한계가 있어요. 많이 못 벌어요. 왜죠? 넷플릭스가 IP를 갖고 있으니까. 아. 넷플릭스가 네. 지적 재산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뭐 사업을 못 한다고요. 대표적으로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가 네네. 넷플릭스가 1조 원 넘게 벌었어요. 와. 넘게 벌었는데 네. 여기서 우리나라 제작사는 꼴랑 200억 가져갔어요. 200억 원 가져갔습니다. IP가 진짜 중요하네요. 네, 넷플릭스 다 해먹었어요. 근데 다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산업 자체가. 그러면 우리가 1조 먹을 이익을 다 OTT한테 넘겨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산업이 지금 이런 상황이 지금 상당히 심각하다, 지금 현재 상황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물론 영화관이 너무 비싸서 말도 안 되죠. 솔직히 영화 관람비 올랐죠. 맞아요. 그거 할 바엔 차라리 넷플릭스 네. 1개월 끊는 게 낫지. 약간 이 생각인데, 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관은 갈 이유가 있다. 작년에 이 영화관 존재 이유를 알려주신 분이 톰 크루즈예요. 톰 크루즈의 매버릭. 탑건 매버릭이 보면서 저는 이게 영화관이 왜 필요한지를 알려주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했던 상황이고요. 그래서 네.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조금 이제 이런 현재 오늘 특징주 이런 종목들인데 오늘 상당히 지금 컨텐츠 관련이 별로 안 좋고요. 네. 나머지는 뭐 그냥 볼만합니다. 나머지 볼만하고요. 네. 나머지는 지금 현재 2차 전지는 오늘 수단매 나오고 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 키워드는 2차 전지 수단매. 이렇게 잡아보시면 아마 오늘 특징주를 좀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정말 꼼꼼하게 다 우리 본부장님 시선으로 또 꼼꼼하게 살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수익률과 오늘 특징주에 대해서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요. 이쪽 오른쪽 보이시나요? 노란톡 메신저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서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QR코드 찍으셔서 들어오셔서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꼼꼼히 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접속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방송에서 제가 주식 투자의 초보자 그리고 중급자분들이 궁금해야 할 질문들을 조금 가지고 왔는데요. 시청자분들의 눈높이에서 질문을 드리고 저희 전문가의 견해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네. 뭐 질문 한번 해보시죠. 네, 제가 또 질문을 열심히 준비를 해왔는데요. 자, 코스피와 코스닥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최근에 가장 뜨거운 종목이 바로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인 것 같은데요. 오늘 테슬라 실적 발표까지 있었는데 오늘 전체적으로 2차 전지에도 순환매가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한 게 바로 지금 에코프로 그리고 에코프로 BM을 매수해도 되는 거냐는데 지금 힘들다면 다른 종목들이나 타이밍을 어떻게 노리면 될지 궁금합니다. 네. 진짜 어려운 질문인데 이거 초보자 질문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저 너무 들어보고 싶어요. 에코프로, 네. 에코프로 BM을 이걸 판단하는 게 이게 네. 어떻게 이걸 판단하는 이건 쉽지 않아요. 왜냐면 에코프로가 원래 얼마인지 아세요? 원래 작년에? 30만 원? 20만 원? 작년에 네. 작년에 에코프로가 10만 원이었어요. 오. 지금 얼마인데요? 100만 원이에요. 근데 110만 예상하셨잖아요. 아니요, 에코프로를 이게 11배가 간다고 네. 예상을 누가 합니까? 이걸 아무도 예상을 못해. 이거 이제 이걸 예상한 사람이 누가 했어요, 이걸? 아니, 제가 지난주에 수업 네. 들으면서 저희 본부장님께서 이거 에코프로를 예상- 에코프로에 대한 회사에 대한 비전을 예상한 그러니까. 거지. 음. 근데 이게 이 주가를 갈 거라고 예상을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이 기간 내에 얼마나 빨리 가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네. 그 미래에 이익이 있다면 에코프로가 미래에 엄청나게 돈을 벌 거예요. 근데 그거를 현재 가치로 땡기는데 그 몇 년치 이익을 땡겨 오느냐예요.
근데 이걸 원래 예상을 하자면 원래 2025년, 5, 6년, 7년까지는 이익을 땡겨왔다고 지금 현재 보고 있는데 네. 100만 원이 넘어가는 순간은 이제 2030년 넘어가는 이익까지 또 다 땡겨오는 거예요 지금. 주가로 땡겨서 반영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미리 반영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엄청나게 고평가일 수도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 좋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에코프로라는 회사가 불과 10만 원이었던 작년에 10만 원이었던 회사가 네. 지금 110만 원이면 11배가 올랐어요. 여기서 11배가 올랐는데 여기서 어떻게 추격을 해요? 추격을 못해요. 이거 어떻게 추격을, 이거 알고 추격하는 분들이 누가 있어요, 이거를. 지금 에코프로를 보면은, 네. 에코프로를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에코프로가, 그 에코프로 같은 회사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개인이 계속 팔고 가고 있어요. 팔고 가고 있는데 지금 누가 사고 있냐? 기관, 외국인이 사고 있어요, 지금. 기관 외국인이 사고 있고 특히 외국인이 엄청나게 사고 있어요. 이거 외국인이 사고 싶어서 사는 걸까요? 가격 때문에? 아니요. 네. 외국인 투자자들이 네. 이 기간 동안에 공매도를 엄청나게 했어요. 여기다가 에코프로를. 네. 공매도를 했는데 공매도를 하는데 주가가 계속 올라오니까 공매도를 해놓으면 주가가 올라오면 손실 나거든요. 외국인 투자자의 손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이거 손실 때문에 이 에코프로를 다 손절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에코프로를 손절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공매도가 손절하려면요 네. 주식을 매도를 해놓은 걸 손절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주식을 사야 돼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지금 26만 주나 산 거예요 지금 현재 외국인이. 그러니까 외국인이 손실이 엄청나요 에코프로에서 지금. 네. 매도를 치다가 손실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한 거라고요. 올해 주가가 더 올라가지고. 네. 자, 공매도를 청산하려면은 공매도를 청산하려고 해요. 공매도를 청산하려면 주식을 매수해야 된다 그랬죠. 그럼 주식을 매수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아세요? 주식은 매수 버튼 누르면 되겠죠? 네. 주식 매수 버튼 누르면 그럼 너나 나나 없이 매수를 하다 보면 주가는 더 올라요. 그러니까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더 오르고 있다고요. 공매도 쇼커버링 때문에 주가가 더 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에코프로는 사실 지주회사고 에코프로 BM이 실제 양극재하는 회사인데 네. 이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라고요. 에코프로 BM도 현재 지금 원래 그전 주가가 9만원대였는데 지금 36만원이면 몇 배가 올랐냐면 거의 한 4배 이상 오른 거예요 현재 지금. 4배 이상 올랐는데 우리가 에코프로 BM은 근데 수익을 냈어요. 이미 140% 넘게 수익을 한번 수익 실현했어요. 이 구간을 우리가 이 구간을 우리가 수익 실현했는데 우리가 이 구간을 수익 실현했거든요. 이 구간을. 근데 수익 실현한 상태인데 네. 재진입을 우리는 못하죠 이제. 우리가 여기서 매도했는데 이거 어떻게 이거보다 더 많은 가격을 주고 매수를 합니까 이거를. 매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나 이거 에코프로에 매수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단타 치는 수밖에 없어요. 오래 못 끌고 갑니다. 절대. 네. 절대 오래 못 끌고 가요. 이거는 오래 끌고 가기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근데 이거 부분은 이것도 보세요. 에코프로 BM도 네. 외국인이 45만 주를 넘게 샀어요. 이거 외국인이 사고 싶어 산 거 아니라니까요. 이 기간 동안에 공매도를 엄청나게 쳤는데 공매도 다 실패한 거예요 지금. 공매도 실패해가지고 다 외국인이 손실이 엄청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네. 에코프로 BM이 외국인이 좋아서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공매도를 해놨는데 주가가 떨어질 걸로 생각하고 공매도를 해놨는데 주가가 올라버리니까 계속 손절하고 있는 거예요. 손절하려면 주식을 계속 사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주식을 자꾸 사야 되니까 주가가 오르는 거라고요. 이 공매도 쇼커버링 때문에 오르는 거란 말이에요. 공매도 쇼커버링 때문에 오르는 거지 이게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래서 사는 게 아닙니다. 보세요. 개인 투자자 계속 팔고 있는데 이거 외국인이 울면서 지금 사고 있어요. 근데 외국인이 여기서 손실난 걸 다 어디서 지금 만회하려고 하고 있냐? 우리나라 선물 시장에서 만회하려고 우리나라 선물을 엄청나게 롱 엄청나게 치고 있어요. 어제만 해도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선물 6,000계약 매도했고요. 이번 주에만 외국인이 14,000개를 매도했어요. 선물을.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여기서 손실난 거 선물로 메꾸려고 지금 파생상품으로 메꾸려고 이 거래만 엄청나게 하고 있고 지금 시장이 다 교란된 상태.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에코프로 BM 때문에 시장이 엄청나게 교란된 상태예요. 그리고 이미 월요일, 화요일, 어제까지 수요일까지 시장 지수보다 지수는 계속 뭐 나쁘지 않았는데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 종목은 다 박살이 났어요. 지금. 그러니까 상황이 안 좋은 상태. 좋은 상태로 지금 뭐 좋다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는 상태인 게 어제는 코스닥이 1%가 올랐는데 어제는 대부분의 종목이 다 박살났어요. 근데
단지 에코프로 BM만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없는 사람들의 대부분들은 다 지금 상태가 안 좋아요. 전부 다 지금 현재 주가 상태가.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가 좋은 게 아니라고요.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이 사람들이 지금 제일 짜증나는 장이 뭐냐면 지수도 올랐는데 내 종목이 안 가는 거예요. 지금. 네. 지수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그래요. 지금 지수도 올랐는데 내 종목이 안 가요. 왜 안 가냐? 그리고 코스피는 또 지수도 안 올라요. 네. 코스피 지수가 안 오르고 뭐냐? 외국인 계속 선물 매도 때리고 있으니까. 미국장 올라가는 거 비해서 우리나라 코스피는 더 안 오르고 있어요, 지금. 더 오르지가 않고 있어요. 지금 미국장은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장은 계속 지금 올라가려면 선물 매도 맞고 올라가려면 선물 매도 맞고. 이거 왜 그러냐면 이게 다 에코프로 BM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에코프로 BM 때문에 시장이 전체 시장이 다 교란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큰일이네요. 예, 안 좋은 상태라고요. 지금 상당히 다들 안 좋은 상태고. 아니 막말로 생각해보세요. 에코프로 BM 공매도해가지고 슈커브린 때문에 매수를 했는데 그 매수하는데 누가 그럼 이익을 보겠어요? 그러게요. 이익이 없다니까요. 지금 다 안 좋아요 지금. 그 공매도 슈커버리 때문에 매수한 건요, 주식을 잔고 빼놓은 거를 다시 사놓은 거예요. 다시 줘야 된다고요. 이건 외국인이 그 매수를 해서 수익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고요. 절대로.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이 아무 돈 버는 사람 많이 없는데 지수만 지금 주가가 오르고 있어요. 지금 에코프로 BM이. 그 다음에 어제 LNF가 네. 어제 LNF가 이제 같은 양극재 회사인데 어제 LNF가 코스피 이전 상장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주가가 어제 무려 19% 급등했는데. 근데 코스피 이전 상장 네. 현재 코스닥에 있는데 이걸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하겠다는 건데, 네. 이 코스피 이전 상장하겠다는 거는 결국 주가를 더 끌어올리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왜냐면 코스피로 LNF라는 회사가 코스피로 넘어가게 되면 바로 코스피 200에 들어가요. 왜냐면 얘는 코스닥에 있는 회사지만 시가총액이 LNF가 10조 원이 넘어갑니다. 와. 그러면 이제 이 종목이 바로 만약에 코스피로 넘어가게 되면 바로 코스피 200에 들어가요. 근데 LNF가 이 카드를 꺼내서 주가가 반등했는데 막말로 에코프로도 코스닥 종목이거든요. 시가총액이 29조입니다. 30조예요, 30조.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을 합치잖아요. 네. 현대차 기아를 이겨요. 얘네가 등치가. 와. 그러니까 얘네가 근데 얘네가 코스피 이전 상장해버리겠다고 해버리면 네. 주가가 더 오른다니까요. 예측. 그러면 이제 언제 그럼 매수 타이밍 언제 잡으면 좋냐? 네. 지금은 못 덤비죠. 대신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이 올라올 때 패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일 이동평균선에 붙이면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20일 이동평균선에 붙였다. 그러면 그때 매수 타이밍 잡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살 수가 없어요. 사고 싶어 도저히. 그러니까 이게 20일 이동평균선으로 조정으로 붙여주면 이 파란색 라인에 붙으면은 그때 매수 타이밍 보는 거고요. 네. 에코프로 BM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급등 중에 있는데 에코프로 BM도 쉽게 손이 안 나가는 자리죠. 그리고 수익 이미 실현한 상태이기 때문에 에코프로 BM은 사실 60 이동평균선 한번 터치해서 뚫고 내려갔다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도 60 이동평균선까지는 내려오는 거 보고 접근하는 전략이 가장 좋지 않나. 그리고 여러분 에코프로 BM 올랐고, 네. 자 포스코 퓨처엠 올랐고요. 그쵸. 포스코 퓨처엠 이것도 양극재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 양극재 있었다. LNF 올랐죠. 예. 우리나라 양극재 4대장이 뭔데요? 에코프로 BM, LNF, 포스코 퓨처엠, 그 다음에 LG화학이에요. 근데 LG화학은 사실 그냥 양극재만 하는 회사가 아니에요. 양극재뿐만 아니라 기초 순수화까지 다 같이 하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섞여 있어요. 그래서 네. 이걸 양극재만으로 주가를 보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LG화학을 제외하고 이게 양극재 4대 천왕이 이렇게 4종목인데 이걸 4대 천왕으로 안 끝내고 독수리 오형제로 갈 수 있어요. 한 종목이 더 추가될 수 있어요. 바로 코스모 신소재죠. 코스모 신소재인데 코스모 신소재가 양극재 5대 천왕까지 하자면 독수리 오형제까지 하면 이 종목이 들어오거든요. 네. 차라리 코스모 신소재야.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 뭐 다른 나머지 양극재 다 급등했으니까. 네. 코스모 신소재만 지금 급등 안 했거든요. 그러면 코스모 신소재 물론 규모는 작습니다.
LG화학까지 이 4대 천왕에 비해서 규모가 작은 회사인데 그래도 굳이 전 세계 글로벌로 늘리면은 저 글로벌 10위 안에 드는 회사거든요. 이 회사도 양극재로는. 그러면 코스모 신소재가 이 다음 타자가 되지 않을까? 차라리 코스모 신소재를 노리는 게 낫지 않나? 라고 네. 좀 생각을 해보시고 접근하시면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네, 2차 전지의 접근 방식을 이렇게 상세히 들을 수 있다니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노란톡 메신저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서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옆쪽에 오른쪽 하단 QR코드, 이쪽이네요. 네, QR코드 보시고 자, 카메라를 갖다 대기만 하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궁금한 내용 언제든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2차 전지에서 오늘 특히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폐배터리라는 걸 재활용한다는 건데, 그럼 이걸 어떻게 재활용을 하고, 또 폐배터리가 좀 생소해가지고, 좀 자세히 좀 알려줄 수 있으신가요? 네, 일단 뭐 한 템포 더 나가자면 네. 오늘 지금 장 마감했죠. 장 마감했는데 오늘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급등했어요. 폐배터리 관련주들 대표적으로 성일하이텍이 오늘 장중에는 12%까지 갔는데 지금 4%에 끝났죠. 4% 네. 끝났는데 자, 폐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자, 폐배터리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폐배터리에 있는 폐배터리에 있는 금속을 재활용 하는 게 있고요. 네. 그 다음 폐배터리 자체를 재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폐배터리는. 네. 자, 요거는 근데 배터리가 뭐에 따라 달라요. 뭐냐에 따라 다릅니다. 자, 배터리는 보통 수명이 한 5년 돼요. 5년 정도 됩니다. 근데 전기차 배터리 같은 경우도 배터리 수명이 한 5년 되고요. 네. 일반 자동차 차 몰고 다니시면 아실 거예요. 차에도 배터리가 있습니다. 그 배터리 보통 한 3년, 4년에 한 번씩 갈아요. 예. 근데 제가 차를 3년 이상 안 타기 때문에 저 차를 3년 이상 잘 안 타거든요. 저는 방전돼 본 적이 있어요. 예, 방전이 이제 되는 경우가 이제 시간이 좀 오래 걸리면 맞아요. 방전이 됩니다. 방전이 되는데 자, 폐배터리를 방전이 되고 그러면 배터리를 교환해 줘야 돼요. 근데 그렇죠. 교환해줘요. 수명이 5년이 진짜 풀로 잘 써가지고 5년이 됐다고 하더라도 배터리에는 아직 그 이제 물질들이 남아있다. 다 활성화돼 있어요. 재충전을 하면 되는 건가요? 근데 충전할 때 이제 방식이 다른 방식으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배터리를 그래서 재활용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삼원계 배터리하고 그 다음에 LF 배터리하고 재활용이 좀 달라요. 하고 재활용 구분이 좀 다릅니다. 일단 삼원계 배터리는 네. 뭐가 들어가냐면요. 네. 삼원계 배터리는 보통 삼원계 배터리의 주 구성이 니켈, 그 다음에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이런 거거든요. 이거 다 재활용하면요, 재활용이 돼요, 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금속을 재활용하는 거예요. 즉 이거는 네. 금속을 재활용합니다. 망간인데 망감이라고 해요. 망간 재활용합니다. 와, 진짜 꼼꼼하게 다. 근데 왜냐면 갖다 버리기 아깝잖아요. 왜냐면 코발트는 엄청 비싸요, 이게. 그쵸. 코발트는 구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폐배터리 해가지고 금속만 다시 뽑으면 다시 쓰는데 그걸 뭐하러 갖다 버려요. 그쵸? 네. 그리고 LFP 배터리는 네. 주요 구성이 뭐냐면 네. 인산, 철 이런 거예요. 이거는 네. 금속을 재활용해봐야 비용이 더 들어요. 필요 없겠네요. 그래서 이 LF 배터리는 뭐에다 쓰느냐, 어떻게 하느냐, 배터리 자체를 재활용해요. 전체를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통째로 다 ESS로 재활용합니다. ESS가 뭐예요? 에너지 저장량 진짜 배터리를 크게 만들어서 그냥 가만히 놔둬놓고 에너지만 거의 다 가둬놓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태양광, 풍력 해서 전기 에너지 만들죠. 그럼 그 전기 에너지 만든 거 어딘가 네. 저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ESS에다 저장하는 거야 다. 와. 근데 그 차이 거기다가 많이 써요. 그런 거에다가. LF 배터리의 단점이 뭐냐면 네. 무게가 무겁거든요. 듣기만 해도 무거울 것 같아요. 네. 네. 무게가 무겁습니다. 근데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이동하는 거 별로 적합하지 않아요. 근데 이동하는 거에 쓴 거예요. 이거를 전기차에다가 썼는데 이게 싸니까, 싸고 만들기 쉬우니까 이거를 이제 다 쓰게 되면 네. 수명이 끝나면은 그냥 ESS에다가 해놓고 에너지 저장 용도로만 써도 재활용이 되고요. 3원기 배터리는 금속 자체를 재활용해요. 우리가 지금 주 포인트로 보고 있는 거는 3원계 배터리의 재활용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3원기 배터리의 재활용을 보고 있는 건데, 이 3원기 배터리의 재활용은 네. 왜 중요하냐? 네.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을 재활용하면 배터리를 뜯으면 나오겠죠, 안에? 네. 내용이? 그렇죠. 네. 뜯으면 내용물이 나오겠죠? 네. 이걸 뜯으면요, 뽑아서 그거를 딱 갖고 왔어요. 네. 그럼 생산지가 그 배터리를 해체하는 곳이 생산지가 돼요. 오. 보통은 생산지가 광산일 거 아니에요. 보통은. 그렇죠. 광산에서 다 생산을 하게 되겠죠. 근데 이거는 재활용하는, 배터리 재활용하는 사업은 어떻게 되냐? 네. 배터리를 뜯어서 그걸 해체하면 그게 거기서 생산이 되는 거예요. 오. 생산지가 네. 달라져요. 와, 이건 네. 좀 엄청난 정보인데요? 생산지가 달라지는 게 왜 중요하냐? 미국이랑 유럽이 자국 내에서 생산해야 뭘 주죠? 보조금을 주거든요. 오. 그러니까 네. 배터리 재활용 공장을 유럽에다 지으면 네. 이 금속을 유럽에서 생산하는 거하고 똑같이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런 네. 보조금 혜택 받을 수 있어요. 와. 그러니까 배터리의 재활용 가지고도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와. 그런 상황이 오니까 그래서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배터리에 재활용하는 공장을 자꾸 유럽하고 미국에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네네. 지금은 잘 안 되고 있어요. 이유가 네. 테슬라가 전기차를 왕창 팔아먹은 지가 5년이 넘었는데 네. 5년이 됐군요. 그럼 폐배터리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수명이 5년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게 대부분이 다 LFP 배터리예요. 와. 그러니까 아직 한 1에서 2년 정도 지나야 3원계 배터리, 폐 배터리가 우르르 나옵니다. 1년 지나야 돼요. 그래서 결론은 1년 좀 더 있어야 된다.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와. 그래서 지금 성일하이텍이나 지금 관련주들 보면은 네네. 관련주. 제일 궁금해요. 성일하이텍, 네. 그 다음에 세비캠, 네. 그 다음에 뭐 코스모화학, 오. 네. 그 다음에 에코프로가 이렇게가 다 폐배터리 관련주예요. 오. 네. 자 보면은 네. 볼게요. 자, 성일하이텍의 주가가 네. 반등 나온 상태인데 이게 폐배터리 관련해서 무슨 이슈가 나왔냐면 네. 오늘 이제 폐배터리 관련해서 이슈가 나왔어요. 오늘 뭐 관련해서 이제 리포트랑 그 다음에 얘기들이 좀 나왔어요. 보면은 자 폐배터리 네. 그러네요. 급성장했다는 기대감에 따라서 최근 공개된 에너지 전문 시장조사 업체 SNE 리서치 자료에 세계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시장 연평균 17% 성장해서 2023년 108억 달러부터 시작해가지고 2040년에 네. 2089억 달러까지 증가할 것이다. 요게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네. 관련주들이 이제 상승을 했고 네. 예를 들어서 뭐 다른 보세요. 지금 보면 세계 1위 배터리 기업인 중국 CATL도 네. 유럽과 북미에다가 배터리 공장을 세우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왜 세우겠습니까? 이거를 폐배터리 공장을 왜 세울까요? 여기다가. 생산지를 아까도 그렇죠. 말씀하신 예, 것처럼 보조금 받아야 되니까. 네. 예,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이제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다. 있기 때문에 저는 한 이런 종목들을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오늘 관련주로서 네. 영풍이라는 종목도 있고요. 영풍도 오늘 급등했고. 와. 영풍 같은 경우는 자리가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영풍도 자리가 나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뭐 각종 종목들이 있지만 저는 이제 주로 이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 에너지, 머티리얼즈,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이런 것들까지도 여러분 잘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일단 주로 에코프로도 사실은 폐배터리 관련주다. 폐배터리 사업을 에코프로 지주회사 안에 있으니까 이게. 그래서 요것도 꼭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에코프로 요걸로 접근하시는 게 차라리 낫다.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려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폐배터리 관련주들을 보면은 사실 그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가 제일 이제 우리가 보기 쉬운 종목인데, 대부분의 종목들이 에코프로 제외하고요. 네. 에코프로 제외하고 대부분 종목이 급등했다가 많이 밀렸어요. 그냥 가격 부담이 많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비캠도 마찬가지다. 세비캠도 급등 한번 나왔다가, 이때가 이제 유럽이 CRMA법 나올 때거든요. CRMA라고 유럽이 미국판 IRA 해가지고 자국 내에서 뭐 만들어야 보조금 주겠다 라는 그게 생긴 뒤로 급등하고 나서 이렇게 쭉 이제 그 뒤로 밀렸는데 지금 다시 볼 타이밍이 되긴 했어요. 되긴 했고, 사실 폐배터리는 사실 관련주들은 여기서 더 밀리기는 좀 쉽지 않은 자리이기 때문에 요런 종목들 주로 어떻게 된다? 조정 시에 우리가 한번 매수할 수 있는 관점으로 좀 접근해 보는 전략이 좋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립니다. 오늘 사실 2차전지만 오늘 죽어라 했는데, 네. 2차전지만 죽어라 한 이유가 뭐냐면 최근에 2차전지가 너무 많이 잘 가니까, 사실 반도체 관련주가 이럴 때 좀 많이 쉬고 있거든요. 이럴 때 해야 돼요. 근데 이럴 때 해야 되는데 네. 손이 안 나가요. 지금 2차전지를 자꾸 안 하니까, 자꾸 종목을 추가 안 하니까 네. 시장 순위를 못 따라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약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2차전지 오늘 좀 특집으로 좀 많이 했고, 2차전지 이런 식으로 좀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전반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 만약에 이제 내가 좀 다른 종목들을 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제가 사실 노바텍도 얘기 드렸잖아요. 네. 노바텍 같은 경우도 사실 탈철 관련주, 자석 관련주인데, 이제 자석으로 철을 빼려면 자석으로 쭉 하면 철만 쭉 뺄 수 있거든요. 와. 네. 배터리 같은 경우는 안에 철 성분이 있기 때문에 자석 성분으로 쭉 해서 철을 다 빼버려야 돼요.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거든요, 배터리가. 근데 이제 그거 할 때 노바텍이 가장 최고의 종목이다라고 해서 제가 노바텍을 네. 그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궁금해요. 언제? 노바텍을 얘기 드렸는데, 네. 진짜네. 보면은 실제로 7월 14일 금요일 날 네. 금요일. 현재 노바텍 매수 후보 종목으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노바텍 이거 7월 14일 날이에요. 여러분 보이시죠? 7월 14일 날? 네. 7월 14일 날 노바텍 매수 후보 종목으로 돌릴 때 매수 타이밍 잡고 있습니다. 노바텍은 2차전지 탈철기부터 홀더오펀 자석 맥세이프 기반 무선 충전기 관련주입니다. 네. PR로 봤을 때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했는데 양봉을 돌렸거든요. 와. 어제 화요일날 양봉을 돌렸어요. 근데 이날이 제가 휴가 복귀한 날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날 돌렸는데 못 잡았어요. 여튼간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이런 거고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I 있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 꼭 이런 것들 좀 전체적으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이런 거 좀 잘 정리해서 잘 가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네, 저희 전문가님의 폐 배터리까지 꼼꼼하게 한번 들어보셨는데요.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노란톡 메신저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서 질문을 편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오른쪽 하단 QR코드가 있는데요. 스마트폰 꺼내서 기본 카메라 실행하시고 이 QR코드에 가져다가 대기만 하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링크가 뜨는데요. 링크 터치하시고 들어오시면 바로 궁금증 해결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여기 카메라 찍으셔서 들어오시면 저희 언제든지 또 답변하고 있습니다. 네, 성공 투자의 아침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 우리는 좀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